여기에 지금 풀이 테두리가 타는 게 보이죠? 예. 테두리가 예. 타는 게. 예. 이게 이제 가리일 수도 있고 예. 여백이에요. 여백에서 나온 아미노산 단백질과 같이 나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인산이 따로 나왔겠죠. 예. 그게 가중되면 이렇게 타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예. 우리가 풀에도 여기 또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예. 이것도 좀 그렇죠. 예. 여백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없는 것들도 있어요. 요거는 여기 유박을 줬잖아요. 예. 유박을 주니까 얘는 안 생기죠. 비료량이 많아가지고. 예. 요게 비료량이 양에다. 요 이파리하고 요 이파리 두 개 다르죠. 예. 그지? 얘는 먹는데 얘도 먹고 있죠. 예. 먹고 있는 놈. 예. 얘 먹고 있는 놈 요 토끼풀 같은 요 풀하고 안 먹고 있는 요런 데 있는 풀하고는 다르죠. 요 풀하고 예. 요 풀하고 예. 안 먹고 있는 풀. 그러면 비료량에 따라서 식물 행동이 바뀌었는데 예. 근데 동일한 위치에 있어도 이렇게 이제 비료에 대한 반응이 작물마다 달라요. 예. 비료의 작물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 우리가 요 품종이 뭡니까? 황금향. 황금향. 예. 황금향 얘가 과거보다 이파리 이제 손 3개, 4개 가까운 넓이가 나왔죠. 예. 이파리가 잎의 크기가 손가락 4개 사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아주 왕성한 세력을 가졌다는 거죠. 예. 가졌는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주안해야 될 게 봄순이 요는 착과 가지가 굵어지냐 안 굵겠냐. 요것도 이파리가 3지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럼 이게 좋다는 거죠. 3지. 예. 그럼 얘가 내년에 착과를 이는데 할 건데 얘가 좋아야 되는 거죠. 봄순이. 예. 지금 이제 여름순에서는 이제 좋아진 게 확실히 확인이 됐는데 예. 올해 봄순이 이제 좋아져 있다는 거죠. 내년에 착과 될 가지. 예. 예. 그럼 우리가 봄순으로 착과를 시킬 거냐, 전정해서 여름순으로 착과시키냐, 이 두 가지겠죠.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여름순이 많습니까? 봄순이 많습니까? 착과 가지가. 봄순이 많죠. 그럼 결국에 이것도 우리가 조기 재배, 가온 재배 해도 결국엔 봄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결론이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방법이 어떻게 되냐, 여름 전정해서 여름순으로 투자하려고 그랬죠. 그럼 봄이 이때까지 약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일의 크기도 뒤죽박죽 되고 계속 일어나죠. 예. 그럼 결국엔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봄순으로 가겠죠. 예. 봄순 가지로. 예. 봄순 가지가 최대한 굳게 만들어놔야만이 과일이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관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예. 봄순의 가지와 예. 여름순의 가지가 두 가지 바뀌어 버렸죠. 예. 얘는 그 대과를 달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얘 영양이 먹는 거, 얘 영양이 바뀌어 버린 거죠. 예. 균일성이 없죠. 사이즈가 바뀌어 버렸죠. 얘의 영양이 관보다 얘가 커져 버린 거죠. 예. 그럼 얘는 너무나 큰 게 나올 것이고 얘는 에너지가 못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면시비를 얘와 얘 두 개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연면시비 하는 거죠. 목적은. 예. 그렇죠. 결국엔 보면 봄순을 키운 게 제일 다수학 고품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봄순을 키우고 여름순은 될 수 있으면 발생시켜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여름순의 개수로서 우리가 이 충족할 만큼 과실이 안 달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맞다는 거죠, 결론이. 매뉴얼 자체가. 예. 매뉴얼이. 자기 생리에서 봄순을 제일 중시 나무가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틀은 거죠.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그러면 얘가 전체 세대 교체해 붙으면 여름에 더워서 나무가 못 견뎌요. 노화되어 버리겠죠. 잔뿌리가 다 죽어버려요. 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강전쟁을 했다. 그러면, 그런데 강전쟁을 했다 해서 봄순을 사용 안 해도 여름순만 가지고 과일을 다 착과할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언밸런스예요. 예. 그러면 봄순을 100%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름순에 100% 치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봄순에 더 치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봄순이라는 게 불을 떼고 나서 꽃 피고 난 다음에 여름 나온 게 봄순이죠. 그렇죠. 그때의 최고의 정점을 만들어서 키워야만이 매년 안정화되는 과원 농사가 되겠다. 황금향이. 이제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과원이 활성화된 거다. 맞죠? 네. 그러면 이 활성화를 앞으로 어떻게 몰고 갈 거냐면요. 그러면 이 나무가 여기서 관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놈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데 관이 적어져 버린 거죠. 까꿀로 체내 저장양분 할 시점에 잘라야 될 시점에 우리는 키운 거죠. 반대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걸 잘라내고 이걸로만 착화시켜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야만이 나무가 균형적으로 크는데 얘를 착화시키면 얘는 노화돼 버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얘를 활성화 안 시킬 때 활성화 시켜서 안 잘랐더라면 활성화 정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잘라가 해순을 키워보는데 얘와 봄순과 얘의 굵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영양의 관이 달라져 버렸죠. 뿌리에서 그렇죠. 예. 뿌리에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달라져 버렸죠. 여기에서 뿌리까지가 얘는 강해지고 얘는 봄순 그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예. 제가 지금 막 순이 이렇게 도장식 놨던 것들은 다 잘라서 여름순 만들어내는 체내 저장양분 확보되는 시기에 잘라버려야 돼. 체내 저장양분 확보. 그러면 그 계절적으로는 그 타이밍이 9월 말 정도에서 10월 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나무에 쏙살을 찌우고 있죠. 예. 쏙살을 찌우고 있다는 소리는 여기에도 체내 저장양분 찬다 소리예요. 예. 그럼 체내 저장양분을 축적하기 전에 부드러울 때 요걸 잘라 없애버려요. 아, 그럼 결국 시기적으로 지금 전정해서 이걸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 타이밍이죠. 요거. 근데 요건 늦어요. 그건 늦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것들이라는 거죠. 지금 잘라가 안 나올 시점 잘라버려야 돼. 타이밍이죠. 타이밍이죠. 그렇지. 그럼 이런 거를 잘라지. 이렇게 잘라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얘들이 육지부에 있는 낙엽가수나 동일합니다. 육지부에 있는 낙엽가수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잘라버려야 돼요. 예. 잘라버려야만이 체내 저장양분을 축적을 못합니다. 내년 이 자리 잘 안 돋아나요. 예. 그런데 얘가 요거처럼 경화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얘는 나타나요. 우리 마이스터님 이걸 그 교재에서 배우셨던가요? 안 나오겠죠? 그런 거는 예. 그 왜 그러냐면 식물의 대사작용 생리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을 못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는 지금 체내 저장양분 확보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잘라도 내년에 도장지나 이 자리에. 영양의 관이 굳혀버렸대. 그럼 이 목질부 밑에 피하 껍질 밑에 올해 나이테 형성된 거 있죠. 그거는 작년도 나이테에서 올해 나이테 목질부를 만드는데 그 속에 탄수화물이 저장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영양의 관이 여기에서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럼 돋아나요. 그러면 우리가 가을에 체내 저장량분을 축적하기 전에 8월 말에서 9월 초에 육지부에서 도장지 나무를 낙엽과수를 잘라버리면 이듬해 안 돋아나요. 근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 지금 이걸 잘라버리면 예. 다시 여기서 순이 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거든요. 근데 시간이 넘어져서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10월 중반 넘으면은 안 나는데 예, 그 전에 그렇죠. 8월이나 9월 때문에 안 되죠. 예, 육지부보다 여기가 온도가 높으니까. 그걸 응용해야죠. 예. 육지부에서 안 나는 타이밍에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우리 프로분들이 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강의를 잘 안 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밀감이 있으니까
그거는 응용을 해야 될 게 육지에 있는 낙엽 가수의 강의한 거를 여기다 접목시켜야 돼요. 상록수지만은 체내 저장 양분을 확보하는 시점에 도장지가 안 나는 정점이 나와요. 그 시기에 잘라버려야만이 나무 수행이 유지가 되는데 이걸 겨울 전쟁이나 봄 전쟁이나 더 일찍 해도 안 되고 더 늦게 해도 안 돼요. 마지막 체내 저장 양분을 마무리할 때 잘라버려야 된다. 체내 저장 만들 때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럼 얘는 지금 잘라도 내년 나요. 여전히 나. 예, 예. 체내 저장 축적이 됐다. 예. 목질부가 여기서 뿌리까지 다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러면 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돋아납니다. 잘라도. 잘라도. 지금 안 나, 내년에 나버려. 내년 봄에 나요. 예, 예. 지금은 안 나도. 그런데 체내 저장 축적 모델 얘하고는 또 달라요. 얘는 안 나요. 그러면 얘들을 될 수 있으면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요걸 뿌리를 이렇게 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이거 예. 잘해야 뿌리가 뽑히거든요.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요 자리에서 나는데 이걸 떼물어 해서 미약하게 나요. 잘 못 나. 그러면 잘 못 나도록 지금 되는 짜게 나면 우리가 결과모지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목적이 두어야 되는데 이거를 겨울 전정할 때 1cm 약 이런 건 잘 안 마르기 때문에 한 1.5cm 자르면 될 거예요. 예. 1.5cm 잘라서 여기에 있는 잠자는 맹아, 예, 맹아를. 맹아를 깨워서 그럼 위에서는 도장지가 날 것이고 그러면 옆으로 자라는 맹아가 나와요. 예, 예. 작게 자라는 거. 예. 그럼 요 놈을 둔다는 거죠. 두면 7월 달 정도 넘기까지 뒀다가 위로 소선까지는 자르고 그럼 옆으로 뻗은 가지 웃자르지 않는 가지를 예. 두면 매년 밀감만 열고 도장지가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 가지를 위에 소속의 척지가 웃자르지 않는 가지가 옆으로 잘 나왔다. 그런다고 위에 걸 다 잘라버리면 일찍 잘라버리면 옆으로 뻗은 가지가 이렇게 다시 나버려요. 예, 예. 그럼 이 가지를 못 써요. 이 가지는 또 옆에서 도장지가 여기서 올라요. 밀감 가지도 자세히 보면 열매만 자꾸 열고 나무가 안 크는 가지가 있어요. 예, 예. 웃자르지 않는 가지. 그 가지를 많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도장지를 이용해야 돼요. 도장지 요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요 가지를 이용해야만이 여기에 열매 가지가 나와요. 이게 도장지거든요. 예, 예. 도장. 근데 이걸 가만둬야 돼요. 예. 체내저장 확보하도록 지금은 이렇게 잘라도 괜찮아요. 예. 잘라도 뭐 괜찮 이상이 없어. 지금 얘가 영향을 먹이고 체내저장 확보할 필요 없거든요. 예, 예. 그럼 이 가지 확보가 됐거든요, 영향이. 예, 예. 그럼 한 2-30cm 잘라줘도 돼. 이렇게 잘라주면 돼. 예. 이렇게 잘라주면 이 나무는 얘가 영향을 안 쓰기 때문에 다른 나무가 쓰겠죠. 예, 예. 그럼 여기에 체내저장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내년에 요걸 갖다 1.5cm 자르면 5mm가 마르고 1cm가 남겠죠. 예, 예. 그럼 도장지가 나면서 맹아를 깨워요. 그런 원리가 있. 예, 웃자라지 않는 가지가 같이 나와요. 그럼 여기 소선 가지는 도장지거든요. 그걸 금방 자르면 안 돼. 요 정도 컸을 때 탁 잘라놔야 돼. 예, 예. 그럼 그 도장지는 자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가지가 안정적으로 자라 있어요. 예, 예. 그럼 지금 시점에 위에 거 잘라버려요. 체내장 확보 못하게. 그러면 밑에 가지가 웃자라지 않는 가지가 만들어지면 이 가지는 매번 밀감을 달아도 괜찮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이스터 김현철님이 예. 지금 앞으로 우리 수행이 우리가 개심 자연행 우산식에서 예. 지금 어떻게 크나요? 옆으로 쭉쭉 뻗치죠. 예, 예. 주관이었고 주지에서 척지를 만드는 농법을 하고 있죠. 네. 전정법이. 예, 예. 그러면 주지에서 결과모지를 항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연장지는 이 가지를 씌워도 됩니다. 연장지는. 그러나 결과모지는 도장성 있는 가지를 써서는 절대 안 돼요. 도장지로 가지고 웃자라지 않는 결과모지를 만드는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록수에는 아마 이 전정법이 잘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안 했으니까. 예, 예. 그렇죠. 그 상록수가 웃자라지 않는 결과모지 만드는 방법은 도장지가 나는 자리는 결과모지가 없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결과모지를 만드는 게 휘어서 만들면 안 돼요. 휘어서 만들면 휘어진 자리에
이걸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자리에 도장지가 나버려요. 예, 또, 예, 그렇죠. 예, 이게 도장이 나는데, 그런데 이 도장지를 여기에서, 자를 때, 이런 거는 아주 작은 도장지이기 때문에 자르면 여기서 우짜리 되는 가지가 나와요. 예. 근데 요것도 직립으로 된 건 우짜리가 아닌 게 아니라 도장지성의 가지예요. 근데 요거를 짧게 잘라서, 상록수는 많이 안 말라요. 낙엽 가수는 겨울에 전정하면 2cm 잘라도 5mm가 말 1.5cm가 남아요. 그 상록수 같은 거는 1cm만 잘라도 5mm 말라도 5mm 남거든요. 괜찮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요 몸통에서 붙은 맹아를 깨어낸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옆으로 척지로 옆으로 우짜리지 않는 가지 옆으로 뻗거든요. 도장지 위에 솟고. 그럼 그 도장지를 솟아갖고 옆에 나왔다고 해서 위에 도장지를 따버리면 되느냐? 따보면 안 돼요. 1년을 묵혀야 돼요. 1년을 요렇게 묵히고 난 다음에 10월달 정도 지금처럼 10월달 돼서 위에 도장지를 바싹 잘라주면 거기서 도장지가 안 나고 여기 만든 우짜라지 않는 가지에서 계속 열매가 열어요. 새로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모르니까 이게 이 계속 이렇게 길이로만 이렇게 그렇죠. 예, 끝으로만 이 속에서 안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산식으로 그냥 개심자녀를 키우다가 지금 이제 밀감을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저 가지 수행을 예. 그러다 보면 이 안에 지금 척지가 다 솟아버리고 없죠. 예. 결과가 없잖아요. 예. 그래 저기 열리는 것보다 이 안에 열리는 게 더 알차게 많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걸 자르면 여기서 요 끝에서 달리고 예. 저기서 본 몸에서도 달릴 건데 그게 예.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건 다 도장성까지예요. 예. 이걸 다시 잘라야 돼요. 아. 이걸 잘라야만이 요것도 다 도장성까지예요. 이래 생겨도 도장성, 이것도 도장성까지고 도장성까지예요. 그런데 요 가지만은 요 가지 휘어진 거 있죠. 예. 요 가지 요거 예. 요거는 우짜라지 않던 가지. 근데 이거는 다음에 키웠다 계속 열매를 달아도 자라지 않고 열매만 큰 게 열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늘이 져서 영양 흡수를 못 하는 거죠. 이 가지도 우짜라지 않는 가지예요. 우짜라지 않는 가지가 많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우짜라지 않는 가지가 좋은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엔 이거한테 져버린 거죠. 예. 져버린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의 균형이 뒤틀어져 본 거죠. 그럼 이 전체가 이 나무 자체가 얘가 우짜라는 가지로 바뀌면서 얘가 우짜라지 않는 가지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다른 시간에 얘를 잘라서 여기 확보해 줘야만 너무 열매를 안 달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요거를 잘라버리겠죠. 요거를 잘라버리면 여기서 열매를 착화시키고 그 다음에 요걸 다시 키워야만이 이제 수행이 안정화되죠. 그래서 요 위에 달먹고 요 옆에 피우고 요 공간 확보해가 요 아래까지를 꽃눈문을 시켜 이듬해부터 달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밀감이 많이 여는 수행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일만 많지 그래 착과량이 위에 바깥에만 달리지 열매가 안 낸다는 거죠. 예, 그래요 지금. 예, 일이 엄청 복잡해요. 저 중간에 있는 건 달아매지도 못하고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달아맬 수가 없어요. 작업 조건이. 그런데 훅 튀가지고 안에서 아래쪽으로 열어야 되거든. 그렇죠. 수행이 아래쪽으로 하수행으로 열어야 돼요. 그럼 밀감이 많이 열고도 공간이 확보돼 가지고 햇볕을 고루 보기 때문에 이래 노화된 가지가 안 생겨요. 그렇죠. 지금 황금을 얹고 하니까 이 노화된 가지가 겨우 살아있기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얘를 살리려고 하면 지금보다도 광을 더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얘가 영양을 뿌리로 보내야만이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연면십에서 살아가지고 버티고는 있지만은 얘가 역할을 못하는 가지가 됐는데 사실은 그 공간에 더 높은 데 열리고 중간에 비워줘야 돼요. 중간층을. 그래야만이 얘가 이제 수세를 확보하겠죠. 얘 수세 확보는 연면십 아니면 확보할 수가 없어요. 잎에 영양을 뿌리로 보내줘야 다시 가져올 수 있다. 그 전정법을 이제 앞으로 지금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 전정법을 개선해야만이 이런 가지가 이제 안정적으로 열매가 여는 과수원으로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크면 얘가 지금 나무가 우죽순처로 도장지만 나는 나무로 바뀌어요. 이 도장지로 가지고 바꿔야만이 여기서 안정된 과일나무로 바뀌어요. 이것도 우짜른 가지거든요. 이것도 이 가지 우짜른 가지로 바뀌어버렸어요. 우짜른 가지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열매 가지가 좋은 가지가 거의 없어요. 이 안에서. 예, 지금 그런 상황이래. 그렇죠. 요런 가지가
이것도 이 나무는 우짜르지 않는 가지예요. 예. 우짜르지 않는 가지 그 보는 방법도 좀 각각 달라요. 요 가지는 우짜르지 않는 가지고 요 가지는 예. 안 자라요. 예. 여기서 몸통에 도장지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우짜르지 않는 가지와 우짜르지 않는 가지 분류법은 여기서 도장지가 안 나고 그 차이예요. 이 가지가 계속 자라도 도장지가 안 나요. 여기서 시간이 가도 열매만 자꾸 많이 되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이거를 제거해, 이거는 우짜라온 거니까 이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죠. 이 자체를 제거해야죠. 이걸 제거해야죠. 아, 이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제거해야만 햇빛이 많이 보는 면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얘를 열려 먹고, 얘를 열려 먹어도 여기 햇빛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얘를. 얘를 먹고요. 예, 결과모지가 많아, 이게. 예, 결과물이 많은데. 그지? 요 놈을 결과모지가 많이 열으면 많이 안 자라거든요. 예. 그런데 얘는 결과모지가 너무 멀어서 열리면 밑에 피해가 너무 많아요. 얘를 요만큼 잘라야 돼. 아, 이거를 잘라야 돼. 예, 이거를 한 1.5cm 높이로 잘라야 돼. 아,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지금 순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도장지도 나고. 아, 바삭 붙인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그렇죠. 바삭 잘라버리면 그 도장지만 하지 우짜르지 않는 가지가 안 나와요. 예, 예. 여기서 도장지가 나오고 공간을 띄워야 돼. 도장지 나오고 힘이 남아져가지고 여기 맹아들을 깨워요. 여기 붙은 자리. 예, 예, 맹아들을 깨워서 우짜르지 않는 가지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름에 여기 컸을 때 한 7월 달이나 뭐 요때 요만큼 잘라놓으면 되거든요. 예, 예. 한 뼘 정도. 그러면 얘가 잘라줘야 되는 목적이 얘가 계속 크면 얘가 굶어주고 또. 그것도 있고 이 시가 낮으면 얘가 여백을 맺어 얘가 말라 죽게 돼요. 이 시가 낮으면 여백을 맺어서 말라 죽게 된다고. 그래서 그늘을 얘가 우짜르지 않는 결과모지가 나왔을 때 얘를 한 20cm에서 30cm 위에 잘라놔야 돼. 그래야만이 그걸 바삭 자르고 우짜르지 않는 가지 그냥 두면 거기서 도장기 나버리면 그것도 못 써요. 그것도 도장성 가지로 바뀌어버렸어요. 우짜르지 않는 가지 만드는 방법. 그 지금 제주도 밀감이 아마 최고 문제점이 그걸 거예요. 전쟁에서 우짜르지 않는 가지를 수행을 만드는 방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없죠. 예,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예. 그래서 훤히 다 보이면서 과실이 많이 착과되어 있는 거예요. 훤히. 근데 훤히 보이려 그러면 얘를 살려놓고 얘를 드러내주고. 그럼 얘는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둬야 되고 이건 결이 갔기 때문에 저쪽에서 척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두고 그 다음에 얘가 척지 역할을 못하는 것은 얘를 밑에 톱질하고 얘를 눕히고 다시 척지로 바꿔야 돼. 얘 굵어도 너무 굵어져 버리면 열매는 없고 나무만 키운다고.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가보면 도장지 많이 나고 그 밀감 안 여는 농장들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래 그 방법이 이 주지보다도 척지가 너무 굵어졌죠. 그렇죠. 이 균형이 약 한 뭐 60에 70에 100 정도로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더 가늘어야 돼. 이게 주지의 그 연장지라고 봤을 때 얘는 더 가늘어야 돼. 가늘어야 돼. 그럼 얘가 급으면 얘 우세성보다 얘가 우세해버리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쪽 가지에서 도장지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아, 그럼 이로 잘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걔를 궁극적으로는 끝에만 열려야 돼요. 끝에만 열리면 그 안에 걸 비우가지고 안에 햇빛을 이어서 다른 가지를 키우고 그 다음에 안에 가지가 컸을 때 저걸 그냥 베어야 돼. 배가 없어져요, 이거를. 제가 지금 끝으로만 달고 안쪽에 안 달라면 이 아래까지도 얘들이 살아요. 얘들을 살려야 돼. 얘들을 살려야 돼. 그럼 얘들을 살리려고 하면 강한 것들 얘를 오래 뽑아내고. 이것도 여기다 순 나면 또 이것도 뽑아내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뽑아내면 얘를 눕혀야 되겠죠. 얘를 눕히가 연장기 이거 척지를 얘를 써야 되겠죠. 요 밑에 톱을 넣어가지고 잘 눕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나무 균형이 맞아지죠.
그런 식으로. 예, 지금 얘가 균형이 아주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한테는 우리가 도장지만 일만 많지 생산성이 떨어져요. 지금 그 단계에 시작되어 있거든요. 전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 나무는 잘 만들어졌어요. 이 예. 척지, 요것도 척지가 있는데 얘 때문에 척지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도 본격적으로 이거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것도, 잘라야죠. 이것도 잘라야죠. 나중에. 잘라야 잘라야만 여기 달아도 이 양을 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예, 여기서 충분히 딸 건데. 그러면 아주지를 이렇게 가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주지를. 이제 연장지. 그러니까 연장지. 그러니까 연장지는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연장지에서 척지 결과모지. 그럼 옆으로 뻗은 척지 얘를 갖다가 원둥치보다 가늘게 만들어야죠. 굵어지는 건 관계없어요. 멀리 확보할 수 있다면. 근데 이게 솟으면 안 돼요. 솟아버리니까 이것처럼 힘이 강해져 버리면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단계죠. 이거는 영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여기 열매 여는 양보다 얘는 열매를 적게 일고 가지는 굵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는 도장지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예. 열매는 이쪽에서 많이 따요. 근데 얘는 가지만 굵지 열매는 적어요. 그럼 도장지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한 해 두 해는 괜찮은데 조금 더 되면 얘가 수시를 확보해서 밑에 가지가 싹 다 죽어버려요. 지금 좋은 가지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주 원인이 우리가 여름 하계 전쟁에서 온 거죠. 하계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가지를 살려서 그래요. 이런 걸 10월 달이나 도장기 안 나는 시점에 바싹 잘라가지고 체내제형 확보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체내제형으로. 그래야만이 여기서 안 쏟고 영양이 여기에서 이런 애들이 다 먹죠. 이런 애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먹고 이런 애들이 먹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먹는 게 내년에도 또 도장이 나면서 얘가 또 먹어요. 그럼 이런 걸 지금 다 이렇게 예. 해야 된다는 얘기. 지금 요렇게 하면 이거 돋아나요. 또 가위로 바싹 잘라버려. 이거 가위를 바삭. 예. 안 그러면 이 뿌리를 빼요. 요렇게 뿌리를 빼요. 예, 옆으로 제끼면 뿌리를 빼요. 뿌리를 빼가 상전하는 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뿌리를 빼면 얘가 이상이 없어요. 요렇게 제끼도 안 되고 요렇게 제끼도 요게 뿌리에서 영양이 요렇게 왔거든요. 그럼 뒤로 당기면 잘 빠져요. 요렇게 제끼도 안 빠지고 요렇게 제끼도 안 빠지고 요렇게 당기면 뿌리가 빠져버려요. 나무 원 가지가 온 방향으로 제끼면 뿌리가 빠져버려요. 그럼 얘도 그럼 옆으로 제끼도 안 되고 원 가지가 이쪽에서 왔잖아요. 그럼 요렇게 뿌리가 빠져요. 잘해가지고 뿌리 빼버려요. 요 뿌리를 빼버려요. 뿌리를 쏙 빼버려요. 뿌리를 빼버려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힘을 받는다는 얘기네. 그렇죠. 얘 체내 제형은 축적을 못하게 뿌리를 빼버려요. 그럼 뿌리를 안 빼면 요 자리 또 도장이 돋아나.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지가 계속 이렇게 형성됐거든요. 이렇게. 그럼 또 여기도 가도 이렇게 형성. 여기 이제 박피까지 했거든요. 이 가지는. 그걸 수시를 하기 위해서. 박피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얘가 밑에 가지를 다 그늘을 다 찌고 있죠. 그럼 조금만 있으면 밑에 가지 다 사가 죽어요. 그럼 피라미식이 돼야 되는데 피라미드의 구조가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한 번에 하면 과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에서 땡기 들려면서 한 가지에서 왕창 열리줘야 돼. 요거를 왕창 열리고 요걸 잘라버려. 요걸 잘라버리면 밑에 가지가 살아요. 요걸 잘라버리고 요걸 열리면 밑에 햇빛이 들어가요. 지금 여기에서 좋은 가지가 지금 자꾸 없어져요. 맞죠? 무슨 말인지 예. 좋은 결과모지가 자꾸 지금 여기에도 조금만 두면 저렇게 돼서 좋은 결과모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나무 형태로 보면 좋은 가지가 우리가 결과모지가 안정화된 좋은 가지가 자꾸 없어져요. 그죠? 예. 그죠? 전정과 여름 관리 체내 저장 양분 대기 이룰 때 마지막에 뿌리를 뽑아버려요. 저거 한번 뿌리 한번 뽑아보십시오. 요거. 잘 눌러가. 그렇게 제끼면 안 됩니다. 뿌리를 잡고 손으로 뿌리를 누르면서. 이렇게. 뿌리를 손으로 누르면서. 아니. 이렇게. 예.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는 꺾였거든요. 꺾인 겁니까? 네, 꺾였어요. 꺾이면 안 되고 뿌리가 쏙 뽑혀야 돼. 이게 뿌리를 쏙 뽑아버려야 돼. 어디가 있냐면
뿌리가 안 뽑히면 결국에 요런 것도 예. 요렇게 뿌리를 사실 뽑아버려야 돼. 요거 그대로 쓸 것 같으면. 그러면 요 뿌리가 뽑혀야 돼. 여기 하얗게 요 뿌리 있죠. 예. 여기 행정기 뽑혀버려. 그 요거는 부러진 거고. 아, 예. 이건 부러진 거고. 요거는 뿌리가 뿌리가 뽑혀버렸죠. 옆에 살점이 없어지고 살점이 예. 생장 때문에 살점들이 다 죽어버려. 예. 뿌리가 뽑아버려야 그 옆에 그 옹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살점이 살아만 있으면 맹아의 눈을 빼내야 된다 소리. 그래야만 거기서 안 돋아나거든요. 옛날에 육지에 이제 사과에서 뿌리를 뽑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뿌리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결과모지를 만들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채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나무를 자세히 보면 이 나무 끝에는 결과물이 참 잘 돼 있어. 네. 그럼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전체 다 안 맞다는 균형이. 균형이 안 맞죠.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기는 잘 돼 있으니까 두고 안에 걸 이제 열매를 많이 따먹은데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 이제 동원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가지가 이제 열매를 여기에서 다 해를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것도 이거 이렇게 요거를 놔두고 이렇게 아니 그거 다 뽑아야 돼. 이렇게 싹 뽑아내야 된다. 그렇죠. 싹 뽑아내면 여기에서 올해 연면집이 다 돼가 결과물이 확보 다 돼 있거든요. 예. 확보 싹 돼. 이걸 빨리 드러내야 돼.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좋아지냐면 요 가지를 드러내서 그래. 요 가지 드러냈잖아요. 요 가지 드러낸 바람에 여기 확보가 다 됐죠. 결과는 이쪽으로 유도했잖아요. 그럼 올해는 이거 빼낼 시점이라.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결과를 반대로 유도를 하고, 그럼 올해 이제 이 가지를 결과를 유도시키고 내년에 이 가지를 확 드러내라 하는 게 정확한 게 요가 지금 방금 전에하고 동일하지. 그죠? 그러면 생산량이 안 줄입니다. 반대 방향으로서 공간이 있는 곳에서 열매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럼 이 나무가 중심이 하나도 없죠. 네, 중심이 지금. 예, 중심이 하나도 없대. 이 나무가.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제주도의 기법이 빨리 달아먹으려고 전다 주지가 뻗어야 다 휘어버리거든, 우산식으로. 그럼 우산식으로 휘운 게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전정법은 또 연장지 방법을 하잖아요. 연장지 방법으로. 그게 생산량 많고 품질이 좋다고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연장지 하는 방법 매뉴얼이 육지에서는 과수에서는 많이 정립되어 있는데 상록수에는 많이 안 정립 안 돼 있다는 거죠. 오늘 한 내용들을 아마 우리 현철 마이스터님이 천천히 보면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예,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록수에 대해서 오늘 많이 밝혀지지 아마 이때까지 강의 속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가 우리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되면 이제 내년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거죠. 내년에 달고 나면 안에 쏙까지 다 죽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 시됐는데 이미 해답을 풀어난 것도 있잖아요. 안에 방금 전처럼. 예. 저것처럼 결과를 상대적으로 위에다 확보하고 밑에는 열매를 새순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꽂는 분은 시기는 요걸 잘라버리면 이상이 없잖아요. 생산량이 감소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거를 강전정 해가지고 수액만 보고 해버리면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거죠. 도장지면 우죽신처럼 많이 나버려요. 한 곳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끔 이 가지를 열매를 따먹는데 최위에 따먹어라. 제일 위에. 그러면 싹 줄여버리면 요 밑에 가지가 살아나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얘를 연장지로 써야 되는 거지, 얘를 열매 따는 목적으로 쓰면 안 돼. 얘가 너무 떨어져 버리게 얘를 연장지로 써야 돼. 얘를 각도로 맞춰 데려가야 돼. 데려가면 얘도 열매가 열매를 약간 따버려야 돼. 그래야만 요건 뽑아내놓고 얘는 얘 달리고 얘는 얘 끝에서 다음에 2년 뒤에 3년 뒤에 달 딸이 돼. 그러면 얘를 안 달기 때문에 얘는 열매 크거든요. 그럼 거리가 여기서 영양 빼먹을 거 제껴버리면 영양 적게 먹고 얘도 갈라먹어요.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얘와 얘는.
그래서 먹는 거는 상부 우세성은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늘을 찌우면 여기에서 수분이 적게 날아가기 때문에 뿌리에 영향을 적게 가져와요. 연면십이 100% 충당이 안 됩니다. 100%. 그래서 수세가 안에 있는 거는 100% 살릴 수 없는데 햇볕을 해야만이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우리 그 황금을 농구 했을 때 과일의 큰 편차 없이 넘어갔죠. 예. 아래 위가. 예, 예. 근데 올해가 그거는 과일이 중심부에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쏙과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예, 맞아요. 그러면 쏙과일 없이 키운다고 하면 지금 답이 없어. 이제 이 나무는 한계치에 왔다는 거죠. 그 한계치에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에서 열매를 딸면서 아래까지의 수세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햇빛이 덜 나주는 전정인데 과실은 위에 열리 먹고 그 다음에 연장지를 쓰는 방법, 도장지 발생해서 웃자라야 하는 가지를 만드는 방법. 이해가 되죠? 예, 예. 아.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황금향이 몇 월달에 수확했죠? 그러니까 9월하고 10월 초까지. 초까지. 예. 황금을 놓고 여기가 적자 안 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조금 덜 뭐 했죠. 뭐 다른 영양제도 안 쓰고 그러니까. 경영비 적게 되고. 예. 쪼개진 거네요. 쪼개진 거는 원래 조금 많았었어요. 근데 생산 톤수네요. 톤수는 원래가 쪼개져서 그런가 제일 적긴 했어요. 적긴 했어요. 예, 제일 적고는. 다른 농가들하고는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올해? 품질은 주위의 농가들보다는 아주 월등하게 좋았었고요. 예. 근데 그 쪼개진 거는 올해, 온도 때문에, 원인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죠. 예, 예. 이제는 뭐 그거는 지금 사실 그거 안 했으면 보통 평균장은 됐을 건데 예. 그게 사실은 상당히 많이 쪼개지는 바람에. 예. 그래서 그 예. 원인이, 지금 우리 천장에, 위에 그 차광망 지금 몇 프로짜리입니까? 35% 저거는 이제, 저 위에, 비닐을 밖에 설치했습니까? 예, 비닐 밖에다가. 비닐을 밖에. 예.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위에 이불 저거는, 요쪽에는, 해가 반대편 서쪽 방향에는 흰색, 동쪽, 북동쪽, 동북 방향은 희고, 서쪽 방향은 지금 약간, 검은, 서남 쪽에는 검은색이거든요. 그러면 햇빛이 이쪽에 오후 햇빛이 강하다는 거죠. 예. 오른쪽이. 예. 예, 우리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오른쪽, 우리, 마이스터님이 보기에는 왼쪽, 이쪽이 햇빛이 오해를 많이 가리기 위해서 저렇게 돼 있다. 그러면, 중앙에, 우리 어깨, 중방에 있는, 저 수평 커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수평 커튼하고, 위에 차광망하고, 이불 요것만 사용하면, 터지는 걸 막을 수 있겠어요. 예. 최고 여본도가 우리 몇 도까지 올라가던가요? 여기 여본도가. 어떤 뭐 그거가 일일이 체크는 못했고요. 예. 지금 그냥 보통 보니까 낮에 와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한 40도 지금 여기 그 팬 돌고 그러니까 예. 40도에서 한 42도 그 정도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과피곤열상을 막으려면 예. 일단은 온도를 낮춰야 돼요. 예. 온도를 낮추려고 하면 이제 그 차광, 그다음에 이불 덮는 거, 예. 보온 커튼, 뭐 여러 가지 작물을 쓰게 되면 차광을 하게 되면 정산 작용이 줄어들어요. 햇빛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여본도는 떨어뜨리고 과일 온도는 떨어뜨리겠죠. 예. 예. 그럼 이시값에서 그만큼 더 줘야 돼요. 예. 0.5에서 1.0까지 더 올리게 되게 됩니다. 0.5에서. 그럼 여름에 최대치가 우리 직사광선을 봤을 때 1.8의 이시인데, 예. 차광만 해도 전체 차광 35% 하면 0.5를 올리면 2.3, 1.8에서. 예. 2.3에서 0.3을 빼서 2.0을 써라. 예. 그러면 우리가 수평 커튼 차광망 이를 활용하면 최하라도 여름에 2.0대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 여본도도 최대
34도 이하로 떨어야 돼. 그럼 우리가 망감류나 밀감이 최대 온도치가 장애 없이 제일 좋은 위치의 온도치는 35도 이하, 34도 이하로 떨어야 돼. 32도가 더 좋겠죠. 그럼 떨어는 방법은 우리는 이불을 써도 괜찮고 다 덮어도 괜찮다. 그럼 온도만 떨어질 수 있다면 다 써도 되는데 온도가 안 떨어진다면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차광을 하거나 했을 때는 햇볕을 적게 줄 때는 오전 11시에 완전히 덮어도 괜찮은데 그럼 그만큼 이식값은 더 줘야 돼. 오후에는 다시 장애 없는 시간에 햇빛을 또 보여줘도 되고 자기가 숨을 쉬도록. 그러면 제주도에서 지금의 올해 레드향이 많이 터진 부분이 이제는 풀 수 있는 기준점이 되겠죠. 아직까지 누구 한 사람 정답을 안 내냈죠. 그렇죠. 지금은 뭐 없습니다. 정답. 네, 그렇죠. 우리 한림의 강순정 맹장님도 한 20%까지 터 있다거든요. 근데 거기는 안에다가 35% 차광을 했거든요. 그래도 빛이 올라갔는데 차광을 한 온도하고 팬을 돌려서 온도하고는 여본도가 달라요. 차광을 했을 때는 직사광선량이 줄어들겠죠. 그 여본도 떨어진다는 거죠. 실내 온도에 준하고 차광을 안 한 온도는 여본도는 또 별개로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의 차광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중요한데 동서방향의 남북방향의 차광의 강도, 차광의 도수, 동서방향은 35% 정도. 지금 우리 마이스트님 농장에서는 차광을 더 높은 도수를 써야 되는데 이불이나 커튼이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35%에서 괜찮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예. 그러면 동서방향은 나무가 그늘이져요. 길이 방향으로 그늘이지기 때문에. 근데 남북 방향에는 오른쪽 왼쪽 햇빛을 많이 받고 석양 해질녘의 햇빛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럼 차광 도수를 차광만만 한다면 약 40% 50%대 돼. 차이점이죠. 그리고 안에서 차광하는 건 열을 가두고 난 뒤에 그늘을 찌우는 거고, 그 다음 지금 외피에 비닐하고 고정을 시키거나 비닐 안이나 비닐하고 바로 붙여서 하는 건 차단을 바깥에 열을 차광하기 때문에 온도점이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하신 거는 상당히 잘 하셨는데 여러 가지 안에 우리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35%가 맞다. 없을 경우에는 남북 방향에는 뭐 40%나 50%가 더 낫지 않느냐. 예, 없을 때는. 근데 상록수가 차광을 했다가 경제적 손실이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지금처럼 겨울에 가온을 하는 하우스에서는 차광이 불리하겠죠. 예, 아무래도. 예. 근데 저기 겨울에 우리가 가온할 때 지금 경제적 손실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씌워버렸잖아요. 여름에 쪼개지는 게 더 손실이 크다. 불 때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씌워놨던 거는 뭐 잘하셨다 그래야지 지금 뜯어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겨울에는 직사광선의 옆 온도가 올라가는 게 더 경제적이다. 그러나 여름에 쪼개질 때는 직사광선이 불려야 되는 거죠. 산란광을 만들거나 햇빛 양을 광도를 줄여야만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식값을 올리주면 되지 않습니까? 비록 예, 엽이 부족했을 때 웃자람이 생기는 거는 예, 그렇고. 올해 황금을 농부 했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이스터님이 여기 100평당 비료는 몇 포 정도 줬습니까? 6포 정도 줬죠. 뭐 복합비료 줬습니까? 아니요, 요소만 줬어요. 예. 100평당 6포를 줬는데 그럼 여기 몇 평이죠? 1100평이요. 1100평이면 66% 줬는데 예. 그러면 일반 우리 제주대 매뉴얼에서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죠, 상식으로서는. 그렇죠. 상식으로는 아니죠. 그런데 해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더 효과가 있죠. 적이죠. 예. 이렇게 지금 수세가 확보한 거는 상당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 지금 이제 수세 확보라든지 우리가 밀감 잎이
사지가 나와야 된다. 사지. 이파리 손을 손가락을 4개를 폈을 때 안 보여야 된다. 사지. 이게 사지죠. 예. 근데 깔치도 사지가 되면 크죠. 깔치도 사지가 되면 커요. 근데 잎은 이제 얇으니까 크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만 사지지 전체가 사지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채하라도 2지 이상은 돼야 농사가 돼요. 이파리 손가락 2개 넓이. 사지들이 나오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사지가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봄순에 사지가 있으면 제일 좋고, 봄순에 굵게 주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봄순이 보면 여기 봄순이죠. 예. 봄순인데 이 봄순이 삼지는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삼지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그 밀감을 본다면 우리가 뭐 망감류, 뭐 노지 밀감 전체를 봤을 때 앞으로의 제주도의 밀감 산업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 그리고 너무 작은 거 맛에 둔해가서 안 된다. 크고 맛있어야 된다. 그래야 육지에서 그 쬐끄마한 거 당도 높다고 하면 비싸게 제주도에 팔고 있는데 까먹다가 배고파요. 그거는 밀감 까다가 배고파서 잡아지 죽나. 배고파서 큼직한 애가 설렁설렁 까지게 그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봐야 소비자가 계속 그 준해지는 거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러면 육지 소비자는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에는 우리가 제주도에 황금알 농법으로 더 기술력이 전파되고 명장님들이 더 많이 배출돼야 되겠다. 그래서 동서남북 4명 정도는 배출시켜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우리 제주도에서 자가도생 자체적으로 인력 확보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 그 이런 그 황금알 농법 접하면서도 상당히 일반 관행 재배하고는 괴리가 많죠. 네, 많죠. 여태까지 토양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죠. 예, 그런 걸 별로 그렇게 신경을 뭐 쓰지도 않았고 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뭐 인지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해보니까 우리 명장님 나무 밑에 보면 청태가 뿌리 조그맣게 없어요. 예. 없죠? 예. 이렇게 건강한 나무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여태까지 우리가 오염을 그래 많이 안 시키다는 거예요. 여기만 지금 뿌리에 조그만 청태가 있죠. 예. 그런데 어디를 가도 청태가 없다는 거예요. 요런 것도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고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나무 건강해지. 다른 농가에 가면 여기 끝까지 있어요, 청태가. 근데 이놈도 보면 청태가 없죠. 아예 이거는 청태가 생기지도 않아요. 그럼 이렇게 건강한 나무를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수지병도 안 생기죠. 뭐 물론 조금 생기긴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 양호하죠. 그렇죠. 예. 수지병의 주 원인은 여백이다. 이식값이 낮아 요 물방울이 생겨 떨어졌다. 여백. 근데 수지병에 약을 치는 거는 바보짓이다. 그리고 상록수이기 때문에 얘들은 살균제가 100% 필요 없어요. 언제 잘못되냐면 꽃 피고 열매가 어릴 때 유가기에 이식값이 낮아서 여백이 맺어서 그 여백 물방울이 과실에 묻어서 곰팡이가 그거 발생해서 뚫고 들어갔거든요. 그럼 맹물 시비로서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물을 뿌리고 씻어버리면, 여백을 씻어버리면 병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상록수이기 때문에 탄저병이 없거든요. 네, 탄저병은. 탄저병이 없었기 때문에 탄저병 외 병들은 여백 물방울에서,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생긴 병이다. 그럼 병에 대해서 이제 살균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립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상록수기에서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작물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맹물을 뿌리가 씻어야 되든지 여백을 안 맺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노란 순들이 여백을 맺어요. 이건 탄수화물이 별로 없죠. 예. 얘는 탄수화물 있잖아요. 예. 얘는 여백을 안 맺고 얘는 여백을 맺는다는 거죠. 그럼 얘가 병을 일으키는 거죠, 봄에. 봄순이 나올 때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여백이 맺어서 일어난 일인데 그 여백 물방울을
최소한 3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뿌리면 여백이 씻겨요. 음. 여백이 얘 물방울이 타고 여기 밑에 과실에 여기 갔다. 그럼 과실 표면에 있는 여백에서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맹물을 뿌려서 씻어만 주면 된다는 거죠. 세척만. 보통은 저희들은 꽃 피고 꽃질 때는 우로 물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물을 주는 순간 여백을 더 많이 맺으니까 굶기면 적게 맺거든요. 그럼 반대 방향인 거죠. 그럼 대과를 생산할 수 없는 악조건을 만드는 거죠. 악조건을. 근데 이 식감 맞추고 그러면 어릴 때는 육아기에는 설탕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럼 연면십이 설탕을 더 농도를 높여가지고 입속에 탄수화물 농도 늘려야죠. 여백을 안 맺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물을 뿌려서 과를 키우고 다수확을 하는 데야. 그럼 여백을 씻어내는 방법과 여백을 안 맺게 하는 잎에 탄수화물 공급이 있겠죠. 그 연면십에 골드그린 1.5리터에 설탕을 3kg에서 늘려놓으면 되겠죠. 네. 4kg를 올려서. 예. 그럼 여기에 설탕이 모두 번득번득한다고 해서 얘가 상처가 나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실에 설탕이 묻어가지고 번득거린다고 해서 과실이 상하거나 장애가 없습니다. 그건 어릴 때 묻은 거는 다음에 곰팡이가, 검은 곰팡이가 빵에 피는 곰팡이가 피었다가 다음에는 없어져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과실이 지금 여기에 보면 까뭇까뭇한 게 이게 설탕 곰팡이거든요. 요런 것들이. 요런 거 때가 져요. 닦으면. 그럼 요거는 낙과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낙과. 근데 얘는 아무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낙과의 원인은 그 대사작용을 못해서 이러는 거예요. 입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럼 수박이 그 멀쩡한 게 안에 피수박 됐다가 못 먹는 거 있죠? 예. 그거 동일한 게. 그럼 이렇게 된 과일들은 좀 당이 떨어지고 물러요. 단단하지 못해. 단단하지 못하다는 이 입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다. 그 탄수화물 부족은 뿌리의 그 시기에 이식값이 낮았다는 거예요. 원인은 쪼개지는 거나 다른 것 때문에 그 시기에 비료 성분이 좀 떨어졌을 수가 있어요. 이식값이. 그래 이식값이 떨어져서 그래서 낙과되는. 그렇죠. 입속에 탄수화물을 얻고 수분은 많고 뿌리에 물은 많이 주고 수분은 많고 그게 입속에 탄수화물 많으면 수분이 있어도 괜찮은데 이식값이 떨어지면서 물을 많이 줘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낙과의 원인도 아무도 모르죠. 예, 지금까지 뭐. 그렇죠. 예. 낙과의 주 원인은 이식값이 낮은데 물을 많이 줘서 일어난 일이다. 물을 안 주면 이게 안 떨어지거든요. 물을 안 주면 안 떨어져요. 근데 그럼 과일이 못 크겠죠. 예. 농가에서 물을 주잖아요. 더운데 당연히 물을 주겠죠. 물을 주고 이식값이 낮다는 거죠. 잎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그 전에 잎 두께가 그럼 과일이 큰 상태에서 설탕을 못 쓰잖아요. 예. 그 탄수화물 공급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럼 꾸준하게 이식값이 높게 가져오고 원인은 햇볕 양이 많이 들어오고 더워서 일어난 일이 결국에는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한 거죠. 열과 현상은 직사광선에서 과피가 온열상인데 그 원인이 이제는 쪼개지니까 비료는 못 주고 더 쪼개진다고 물은 또 준 거죠. 물은 해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럼 탄수화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을 주면 훅 크겠죠. 더우니까 싹 빨아들이겠죠. 예. 그러면 얘가 지가 불편한 걸 과일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군요. 예, 종마다 떨어지는 종이 있고 안 떨어지는 종이 있어요. 종마다 달라요. 안 떨어지는 종이 있고 떨어지는 종이 있고. 원래 어쨌든 저희도 열과도 많이 생겼고 네. 낙과도 꽤 생겼어요. 아직까지 그 토양이 안정화가 안 됐고 예. 관리 프로그램이 얘가 여본도를 못 낮췄다는 거예요. 실내 온도, 여본도를. 예. 그렇죠. 실내 온도와 여본도를 못 떨어뜨렸다. 이식값도 완벽하게 못 맞췄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맞으시겠죠.
예. 지금은 잔량시가 1.2 나와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얘가 더 먹어야 된다. 곧 좀 있으면 이제 불 뗄 건데. 근데 지금 비료 더 준다고 해서 도장기 발생 안 합니다. 그럼 많이 열고 크게 열려고 하면 지금 최대한 많이 먹어야 되겠죠. 예, 예. 이 실 2.0까지 끌어올려야 돼. 근데 지금 그 좀 의문 나는 게, 예, 지금 이게 화분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 그러면 물을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아. 염화가리를 이렇게 많이 치고 지금 그래야 봄순을 쓰면 봄순은 꽂는 분화 다 돼 있어요.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렇죠. 봄순은. 예를 들어 물을 줬다고 그게 봄순에서 꽃이 안 피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무관하죠. 아, 그건 뭐, 무관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과일이 많이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예. 꽃눈이 없어지는 거지, 예. 해결이 하는 거지. 예, 꽃이 피어도 떨어져 버려요. 꽃이 많이 피어도 착과가 안 되는 거 보시죠. 예, 예. 그 체내적 행동이 없어가지고 못 딴다고 결정한 거죠. 나무 스스로. 꽃이 적게 피어도 어떤 애는 쫙 다 달라붙는 거 보시죠. 예, 예. 그거는 잎속에 탄수화물 많으니까 달라붙이고, 그리고 어린 나무들은 보면 막 달리지만 이렇게 달리죠. 예, 예. 그 원인이 잎이 굵고 두껍다는 거죠. 탄수화물 농도. 그 물을 주고 뭐하고 똑같이 해도 많이 달려요, 어린 거는. 그럼 보시죠. 유목은 우리가 물을 줘서 안 달리니 뭐 어쩌니 뭐 여러 가지 그 말이 다 필요 없어요. 왜? 지는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봄순이 많이 컸고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가을에 물을 줬든 뭘 했든 뭐 도장지 한두 개 놔도 다 달려. 왜? 전체 봄순에 탄수화물 많으니까. 꽂는 분은 이미 끝났으니까.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을에 뭐 이렇게 관수를 하지 않고 말려서 예. 이렇게 뭐 우리가 보통 화분화를 8, 9월에 그러니까 8, 9, 10월에 예. 화분화를 되고 그다음에 1, 2월에 그러니까 12월, 1, 2월에 그러니까 형태적 화분화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는데 그 얘들이 한 6월 말까지 화분을 7월 달까지 다 해야 돼. 7월 말 안에. 7월 달까지. 그러면은 그래야만이 정상적인 품질이 되는데 예. 늦게 화분을 심긴 거는 희발이가 없어서 그 과일도 잘 안 좋아요. 아, 황금을 농부인 거는 봄에 일찍 이 가지를 보면 예. 가지의 납작납작하게 이 가지가 꺾여 있죠. 예, 예. 이것들은 화분화 다 된 거예요. 아, 지금 화분화가 다 된 겁니까? 이게 다 된 거거든. 이제 생식 기능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납작납작해. 가지가 요런 납작납작한 부위가 있어요. 여기는 잎눈, 예. 여기는 납작납작한 이건 꽃눈이. 꽃눈. 예. 그러면 꽃눈하고 잎눈을 그걸 어떤 식으로 구분? 여기 예. 민자로 된 거 요거. 예, 예. 요거는 자르면 가지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납작하게 각이 딱딱 꺾였죠. 예. 요거는 꽃눈. 여기 꽃눈. 아, 그럼 이게 전부 꽃눈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요걸 잘라가 열리잖아요. 예. 요걸 잘라서 예. 그러면 납작하게 된 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요거는 조금 되다가 요거부터 이제 커지기 시작하죠. 예. 예.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되기 시작했으니까 요걸 써도 되고, 예. 그럼 자르게 자르면 자르게 대가 나오거든요. 예. 꽃이 적게 피고, 그럼 여기 잘라도 되고, 여기 잘라도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여기서 예. 보통 이렇게 하면 이쪽에만 달리니까 이게 기니까 아니요, 열매가 자라죠. 꽃이 많이 피니까 더 작아져 버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더 커지죠. 더 커집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제가 여기 꽃눈이 예. 힘이 없어가 여기 맺히냐 여기 맺히냐 그 차이거든요. 예. 황금은 아래 꽃눈이 맺혀요. 아. 꽃눈을 땡기게 만든다고. 황금은 근데 저가 알기로는 이렇게 잘라버리면 예. 여기는 꽃이 다 피네. 그러니까 피긴 피는데 굵어지지 않아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예. 다 잘랐는데 예. 이러니까 밀감이 안 커지는 게 봄순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결론은? 그렇죠. 봄순이 가늘어서 그렇죠. 봄순이 가늘어서 그렇지. 예.
천혜향 같은 거 잘라가 요만한 것도 큰 게 열거든요. 예, 예. 10cm 되는. 예, 예. 근데 그거 하고 지금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체내질 양강분이 확보 다 되고 난 다음에 예. 어쨌든 이건 겨울 전쟁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꽃이 크고 큰 과일이 여는 조건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금 잘라놓으면 안 돼요. 작아져요. 체내질 아직 확보 다 못했으니까. 그러면 언제가 가장 적깁니까? 이제 전정을 우리가 가온하고 난 뒤에 합니까? 가온하기 전에 합니까? 가온하기 전에 보통 저는 12월 달에 저 했거든요. 예. 그때는 확보가 다 돼요. 12월 달에 하면은 예. 문제 없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여기 다 꽃눈이 납작납작하게 된 것부터 예, 예. 요것들이 가는 가지라도 여기는 일자로 된 거 이제 납작해지면서 탁 틀어져요. 이게 각이 완전히 탁 틀어진 게 나와요. 이렇게 예, 예. 요 틀어진 가지 납작해.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르면 예, 굵게 이렇게 꽃이 되면서 다 커요. 다 클 수 있다는 네. 얘기입니까? 그럼 여기 짧아야만 여기 안에 가지들이 나와요. 예. 길어지면 가지가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오죠. 그래서 열매가 달고 가지를 뽑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열리는데 이게 끝에 달아보면 가지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안 나오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확보하는 건 안으로 당기는데 안으로 당기는 방법이 초기 봄에 연면십에서 다 만들어져요. 황금을 농구에서는 단감, 과일 같은 경우에 단감 같은 경우에는 꽃눈 아래쪽으로 완전히 내려버려요. 과실 달리고 단감은 해순에서 열거든요. 예. 해까지 여기서 나오면 열거든요. 예. 과실이 여기 달렸다 중간에 예. 여기 달려있다. 그럼 한 개, 두 개 다음부터 꽃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가능하구나. 그렇죠. 그걸 만들어라는 거죠. 아무리 과일이 많이 착화돼도 이러면 꽃눈을 시켜버려요. 과일이 꽃이 많이 빛을 볼 때 그때는 에너지가 많이 안 쓰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시기에 초기 연면십에서 꽃눈을 다 만들어버려요. 단감 같은 건 해마다 어마어마하게 열어도 계속 열어요. 그러면은 초기에 봄순에다가 굉장히 이렇게 영양분을 탄수화물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주면은 예. 꽃눈 자체가 여기 나오면서 빨라져요. 안쪽으로, 여기서 안으로 당겨 들어가요. 예. 그리고 왜 끝으로 하냐면 꽃눈 분할 안 될까 싶어서 자꾸 끝으로 오거든요. 예. 끝으로 오면 여기 도장지가 안 나요. 예. 안 나죠. 그 안 나기 때문에 가지를 한번 쓰고 나면 이 처지가 노화돼서 못 써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게 특성이 예. 항상 끝에 열리니까 이게 계속 길어지죠. 짧아지질 않아요. 그렇죠. 여기 자르면 여기에서 잎눈이 가지가 되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힘이 남아가지고 꽃을 많이 피운다고 과일을 많이 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한 개밖에 안 달잖아요. 예. 두 개의 중간에 다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길어지면 과일이 큰 게 아니고 더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잎은 전엽에 해당하지 봄에 해순에 의한 잎에 의한 행동이고 얘는 전엽이고 전엽의 관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과일 달 만큼 이거는 확보되어 있다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가지가 굵죠. 예. 그럼 내년에 큰 과일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게 균형적으로 된 거죠. 전에보다 예. 많이 바뀌었죠. 그럼 내년에 또 더 바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 이런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달리고 이렇게 하니 끝으로만 하니까 이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돼서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전정을 해나가야 이게 예를 들어 그렇다고 이거를 달려 먹지 말고 바로 이렇게 자르기도 그렇고 이거를 달려 먹으면서 이걸 전정할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전엽보다 예. 이제 요게 봄순입니까? 예, 예. 그러면 요게 전엽이잖아요. 예. 전에보다 지금 바뀌었죠. 예. 천천히 바뀌어가요. 지금 여기에다가 열매 열릴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여기 열릴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작년보다 잎이 크죠? 예, 그죠. 그럼 조금씩 바뀌어요. 한 번에 다 안 바뀌어. 여기는 확보한 에너지가 여기서 전달 방식이 약하기 때문에 예. 얘로 쓰는 것 같으면 막 그냥 그대로 가요. 음. 힘이 강해져 가지고. 예, 예. 근데 이 나무는 많이 달아먹기 때문에 결과모지가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데 못 크거든요. 예, 예. 그리고 요 나무도 보면 우리가 안 되니까 이런 걸 자꾸 끄집어 내거든요. 예, 예. 끄집어 낸다고. 근데 사실은 열매가 다른 데서 계속 달아야만이 해마다
안정적으로 열매가 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면 전에보다는 잎이 커졌죠. 예, 이건 많이 그래도 그렇죠. 당뇨 예,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걸린다 그랬네. 그래서 3년이 걸린다 그런 거예요. 3년이 걸리는 원인이 그 원인 때문에 요게 열매를 달면서도 또 새순이 나오고 또 커지고 커져야 되거든요. 예, 예. 그게 3년이 걸려요. 빠르면 2년 만에 되기도 하는데 2년 만에 완벽하게 다 만들기는 어려워요. 한 3년 정도 걸려요. 횟수가. 그래야만이 골고루 큰 게 열어요. 그럼 이런 나무 얼마 안 달으면 이 나무는 해마다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조건 되겠죠. 예, 예. 가는 가지가 많이 없으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달아도 굵은 게 달려있겠네. 그 대신 이걸 끝에 달면 이것도 그렇죠. 예, 베리, 잘라내. 예. 잘라내. 여 끝에 가서 안으로 쑥 달아버려. 예, 예. 안에, 요- 예. 요만큼 잘라내. 그렇죠. 예. 안에 달면 이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된다. 어떻습니까? 뭐 한금을 놓고 괜찮습니까? 아, 뭐 지금까지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농업의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그 변화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가지가 전에보다 이제 커지죠, 잎이. 예, 예. 그럼 여기 잘라 놓으면 짧게 잘라도 꽃을 분해해요. 꽃눈이 돼 있다는 거지. 예. 요건 좀 약하고 요거 쓰면 되겠죠. 요즘 잘라. 자르면은 그럼 과거에는 이 정도 길게 잘랐죠. 예, 예. 아니 안 잘랐죠. 왜냐면 이게 여기에 꽃이 잘 안 나올까. 겁이 나서. 예, 예, 겁이 나서.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잘라. 음. 여기 잘라. 여기 잘라도 짧은 가지도 대과된 거 많이 보시죠. 예. 그걸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수세가 회복하고 확보돼. 연장을 시키면 노화가 빨라요. 아. 연장을 시키면 더 노화가 빨라요. 한두 해에는 뿌리에서 오는 영향이 가능하나 그 다음부터 수세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 수세가 떨어졌다는 소리는 여름에 열과 현상이 아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나무의 힘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바뀌겠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다는 이해 못했지만 어쨌든 오늘 그 내용들이 아마 생소하고 분량도 크기 때문에 그 제가 유튜브 올리나 뭐 우리 마이스터님이 더 보시면 이해가 되고 그게 이제 내가 몸소 익혀서 습관이 돼야만이 여기 이제 안정화되는 거예요. 예. 습관이 돼야 돼요. 부자가 되는 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부자가 안 돼요. 예. 그보다 더 좋은 건 버릇이 되면 더 좋아요.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 부자가 안 될래 안 될 수 없다. 예. 하여튼 오늘 그 많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자료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올려서 제주 밀감 산업에 많이 도움이 되고 앞으로 우리 저 마이스터님이 조금 더 기술을 연마하면 명장님까지 칭호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